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피타임 V 3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풀세트까지 진행된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 경기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스코어부터 훑어보고 가실게요. 4세트까지 양팀이 팽팽하게 가다가 5세트도 듀스 접전 끝에 KB손해보험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돼서 KB손해보험도 5승 무패. 한 번도 안 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무패 팀끼리 이제 붙을 그 경기가 이제 굉장히 기대되는 한 판이 됐습니다. 1라운드 완전히 끄트머리에 다가섰는데요. 자, 한번 스코어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죠. 4세트까지 그 총 득점에서 앞선 팀이 대개 5세트 승률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현대하고 한전 그 경기 예외가 나섰어요. 현대가 이겼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또 현대가 총 득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5세트에서 지는 이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경기가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이번 시즌 정말 모를 일입니다. 자, 1세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현대는 사실은 1세트 못 잡은 게 가장 뼈아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세트를 잡았으면 좀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KB손해보험 경기를 쭉 보면은 케이타가 그나마 조금 감 못 잡는 세트가 1세트예요. 지금 완전 장안의 화제, V리그 만리 폭격기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는 케이타잖아요. 근데 이 케이타도 1세트에는 조금 다른 세트에 비해서 좀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경기 1세트에서도 현대캐피탈은 케이타를 공격 효율 31.8%로 틀어막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들 블로커들 높이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걸 의식해서인지 공격 범실을 좀 4개나 저질렀고요. 뭐 득점을 12점이나 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31대 29까지 평소보다 6점이나 더 진행된 세트를 감안하면은 그렇게 뭐 대박 활약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KB손해보험을 상대하는 팀들은 이렇게 케이타가 그나마 정신 차리기 전에 반드시 한 세트를 빼앗아 와야 승산이 있는 건데 케이타를 그럭저럭 막으면서 선방을 했음에도 현대가 1세트를 졌단 말입니다. 이건요 다름 아닌 김정호를 못 막아서예요. 김정호가 1세트에 공격을 9개를 시도해가지고 7개 성공에 블로킹 1개 걸렸습니다. 공격 효율이 그러면은 9개에서 6개니까 거의 66.7% 이렇게 나왔겠네요. 이 선수가 물론 종종 좋은 공격을 보여주기는 이제 하지만은 단신 공격수로서 좀 한계가 있었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선수는 2라운드에서 뽑혔던 선수고 그 해에 현대가 1라운드 막판과 2라운드 초반에 드래프트 픽을 3장이나 갖고 있었음에도 다 패스했던 선수예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지금 현대에 레프트가 없어가지고 난리 난 것까지 생각하면요. 반대로 지금 현대는 레프트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날도 사실은 답답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트에는 그럭저럭 이시우 박주영이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요. 이거는 현대를 상대하는 모든 팀들이 워낙 센터 공격수 막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두 레프트 선수들이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격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송준호 선수 출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날 송준호 선수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1세트 초반에 기세 좋게 현대가 좀 앞서 나가는데요. 박주영 선수가 이 김동민의 이 평이한 서브를 에이스로 만들어주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현대 서브는 18, 19 시즌, 19, 20 시즌하고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약해진 상태잖아요. 다우디는 또 너무 범실도 많으니까 이날 경기에서는 서브를 넣을 때 약간 좀 살살 넣는 모습도 몇 번 보여줬었어요. 어쨌든 이 박주영이 이 김동민 서브 진짜 강한 것도 아니고 까다로운 서브도 아닌데 여기서 하나는 처음 거는 에이스를 줘버리고 두 번째 서브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시우가 오픈 처리하다가 블로킹 걸려가지고 동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KB가 점수차를 계속 벌리는데 그게 다 서브였어요. 서브로 현대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KB가 앞서 나기 시작하죠. 원래는 또 15대 14에서요 현대가 동점으로 가면서 더 따라붙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우디가 또 김정호 원블럭 상태에서 점수를 못 냅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김정호 선수 블로킹은 사실은 자동문인데 다른 공격수도 아니고
외국인 공격수가 그것도 본래 포지션 라이트 전위에서 점수를 못 냈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지난번 OK하고 할 때도 그렇고 대한항공전도 그렇고 다우디 선수가 원블럭에서 걸리는 장면을 좀 몇 번 보여줬었거든요. 이건 진짜 안 좋은 거고 반드시 좀 복귀를 하고 넘어가야 될 만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저기 신영석 서브 타임 이때 지금 신영석 선수 서브가 사실 현대캐피탈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때 블로킹 엮어가지고 현대가 한번 역전합니다. 이렇게 가던 경기가 듀스 접전으로 흐르고 좀 현대 쪽에서 어처구니 없는 범실도 나오긴 했죠. 그 신영석, 김영진 그 충돌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29대 29에서 박주영 네터치 범실 여기가 굉장히 안 좋은 포인트였어요. 이런 베테랑이 어처구니 없는 범실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황태기가 뭐 자신있게 강수업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시우 리시브가 흔들렸고요. 넘어온 공격을 케이타의 그 반격으로 끝내면서 2세트 끝나죠. 결국은 결정적일 때마다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가지고 편하게 반격 찬스를 마련한 KB가 잘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현대는 박주영 선수는 뭐 레프트 쪽에서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베테랑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뭐 리시브라든가 뭐 네터치 범실 이런 거에서 문제를 노출하니까 현대라는 팀 자체가 정말 균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요. 2세트에도요. 현대가 케이타는 그럭저럭 잘 틀어 막아요. 확실히 현대 높이가 높은 것도 있고 수비 위치 선정 같은 것도 분석을 좀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반면에 KB는 2세트에 갑자기 범실이 막 터져 나오면서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갑니다. 자, 아무래도 KB에는 곽동혁 선수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좀 연차가 얼마 안 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황태기 선수는 나이는 어린 편이지만은 얼리로 일찌감치 나와서 경력은 긴 선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뭔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6대2가 되는 포인트는 뭐 현대한테도 운도 좀 따랐죠. 뭐 공이 막 그 탁 맞고 넘어간 공이 어떻게 네트에 살짝 타고 넘어가서 바로 뚝 떨어지니까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도 너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세트 흐름이 완전히 이제 현대캐피탈한테 넘어간 거는 6대2에서 김동민이 블로킹이 걸리면서 7대2가 된 부분이었고요. 원래는 강 서브를 주로 넣는 이시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제대로 페인트성 서브를 넣고 이게 에이스를 가져오면서 9대3이 되죠. 근데 1세트하고는 양상이 완전히 바뀐 모습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 시점까지는 현대캐피탈 리시브가 아주 완벽했습니다. 성공률이 아마 100%였을 거예요. 제가 뭐 리시브를 강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뭐 40%에서 50% 정도 이상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낮으면은 세터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세터가 어느 정도는 자기 역량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이 저는 최소 40% 효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리시브가 1세트에 비해서는 2세트에서 훨씬 좋아진 거죠. 자, 2세트를 보면서 뭐 저는 현대가 쉽게 가져가기는 했지만은 이거는 좀 KB 공격 보면서 특이했던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KB 손해보험이 랠리 상황에서 뭐랄까요? 일종의 좀 리바운드 작전이라고 할까요? 제가 처음 그냥 쓰는 말입니다. 이런 걸 좀 쓰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랠리 상황에서 2단 연결로 공격을 해야 할 때 이게 케이타한테 안정적으로 2단 연결이 올라갈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냥 다른 레프트 쪽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레프트 선수가 굳이 포인트를 내려고 스파이크를 때리지 않고요. 상대 블로킹에 맞춰서 어택 커버를 오히려 노려요. 그래서 어택 커버 된 공을 아주 여유있고 예쁘장하게 케이타한테 올리는 그런 지금 운영을 몇 번 봤어요. 이 경기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케이타는 급하게 공격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로 백토스로 2단 연결을 안 받고 정면에서 받아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올릴 수 있고요. 이런 준비할 시간이라든가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굉장히 2단 연결과 그 랠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급하게 케이타한테 올려주고 이거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앞토스로, 백토스가 아니라 앞토스로 레프트 선수한테
올려서 이 선수는 포인트를 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 블로커 손 맞춰서 다시 나오게끔 해서 어택 커버하고, 이거를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케이타한테 정확하게 올려준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거는 제 방송 들으신 다음에 KB 손해보험 경기에서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트는 뭐 그거하고 별개로 전체적으로 KB가 손발이 너무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줘서 점수를 계속 많이 잃었고요. 그대로 끝났습니다. 3세트는 좀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김동민 선수가 들어가고요. 여민수 선수가 나옵니다. 여민수 선수가 사실은 리시브가 진짜 안 되는 선수예요. 중부대 시절에도 뭐 거의 최찬훈 선수가 대신 다 받았고요.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서브하고 공격력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민수를 선발로 냈다는 거는 그만큼 여민수가 서브로 공격받아도 에이스만 안 내주면 케이타가 오픈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상열 감독의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민수의 강 서브가 현대캐피탈 리시버들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승부수를 건 거죠. 이거를 잠깐 한 시계를 한 1년 전으로 좀 돌려보자면요. 이상열 감독이 경기대 감독 시절에 그 대학배구 유리그 챔피언 결정전 최종 3차전에서 진짜 여민수 선수한테 굉장히 많이 진짜 혼쭐이 났습니다. 여민수가 그날 강 서브와 뭐 파이프 이런 강타로 경기대의 그 수비진을 완전히 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기대하고 기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반대로 현대는요. 여민수가 들어와 있으면은 반드시 이쪽에서 서브 에이스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리시브를 면제받는 레프트가 들어와 있는데도 목적타는 많이 때려서 흔들기는 하지만은 에이스를 한 개도 못 만들어냅니다. 요즘 배구에서 이렇게 약한 서브로는 이기기가 힘들죠. 계속 목적타를 넣기는 넣는데 여민수가 정확히는 못 받아도 대충 어택 라인 근처 중앙 가까이는 올려놓으니까 이거를 황태기가 잘 연결해가지고 뭐 득점이 나는 케이스가 좀 많았거든요. KB는 이런 걸 봤을 때 현대가 여민수를 서브로 공략하는 거를 어느 정도 극복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리시브는 현대가 KB한테 정말 영혼까지 털립니다. 역시 KB가 서브 1위 팀답습니다. 서브가 강하면요, 그 팀은 어지간해서는 안 망합니다. 물론 이제 범실이 쏟아지면서 어려운 세트가 나오고 세트 자체를 내줄 수는 있겠지만요, 강 서브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요, 리드를 당하고 있다가도 이 강력한 서브 한 방으로 2포인트, 3포인트씩 한 방에 쫓아갈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김홍정이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면서 점수차를 벌리는데요. 그 다음 김홍정 서브가 중요해요. 이제 이시우가 서브 에이스를 하나 헌납을 하면서 아예 여오연 리베로가 이시우 자리 앞에까지 뛰쳐나와가지고 대신 받아줍니다. 어떻게든 한 포인트만 좀 빼앗고 넘어가자,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가 이제 그 8점 되는 테크니컬 작전 타임이었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마 리시버 잘 됐을 때 누구 주라고 약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속공 주다가 박진우한테 딱 걸리죠. 신영수 선수. 지금 다른 팀 블로커들이 현대 중앙 속공 맨투맨 견제를 계속 뜨거든요. 근데 속공 토스가 최민호나 신영석이 타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높으면은 블로킹 보고 그거를 피해서 때려서 어떻게든 점수를 만들어내는데 이 토스는 좀 낮았어요. 뭐 그럴 겨를도 없이 사실 블로킹한테 당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이타한테 서브 에이스 연속으로 두들겨 맞고 세트가 터집니다. 그냥 끝납니다, 거기서. 4세트는 또 여민수를 스타팅으로 내요. 똑같은 거예요. 3세트 이게 통했으니까 4세트 한번 더 보자, 뭐 이런 거였고요. 역시 그 여민수한테 목적타를 집중시켜서 리시브를 흔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서브 에이스는 못 만들어냅니다.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요, 감독이 여민수를 코트에 놔두지 못해요. 교체해줘야 돼요. 뭐 김동민이 됐든 뭐 1세트, 2세트에 잠깐 나왔던 뭐 홍상현이 됐든 교체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에이스가 안 나오니까 버티니까 놔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대 서브가 약했다, 이렇게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3세트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또 양상은 또 반대로 흘러갑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12대 12 되는 포인트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현대가 또 흐름을 잡아버리는데 케이타 범실로 12대 10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황태기가 비속공을 쓰다가 박진우가 범실을 냅니다. 비속공 자체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블로커를 따돌리기는 쉽죠. 아무래도 세터와 속공수 간의 거리가 머니까. 근데
이게 밀어주는 토스가 너무 낮으면 네트에 때리거나 아니면은 블로커에 걸리고, 너무 높으면 또 세트가 너무 높으면 또 너무 빨라요.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속공 못 쓰고 양날개 위주 공격으로 이제 황태기가 운영을 하는데, 현대의 그 신인 리베로 박경민 선수가 계속 엔드라인 근처에서 진짜 훌륭한 디그를 여러 개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우디가 해결, 이런 포인트. 그렇게 14대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대 10이 또 문제인데요. 황태기가 이때 전혀 상대 블로커 위치를 안 본 것 같아요. 물론 리시브가 살짝 왼쪽으로 몰리긴 했어요. 김영진 선수 서브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왼쪽 전위, 그러니까 마주 봤을 때 현대캐피탈에서는 오른쪽 전이죠. 이쪽에 다우디가 있었고요. 그 옆에 신영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뒤로 찢어가지고 케이타한테 줬어야 되는데, 리시브가 왼쪽으로 쏠리면서, 그리고 그 블로커도 원래는 이시우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시우가 슬쩍 자리를 바꿔가지고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블로킹 위치 바꾼 거에 완전히 황태기가 딱 걸린 거죠. 그렇게 이제 블로킹에 걸리면서 포인트를 또 주고요. 그리고 16대 12 되는 포인트, 리시브가 안 좋은 KB가 리바운드 작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적당히 어택컵으로 걷어올린 다음에 케이타한테 올리는데, 여기서 또 막 동선이 꼬이고 막 시원찮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뭐 반격을 허용하면서 점수차가 뭐 16대 10까지 벌어지고, 4세트도 뭐 여기서 끝나죠. 자, 5세트에서는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최태웅 감독 세트 퇴장당한 장면. 1세트에도 좀 항의가 좀 있었어요. 그때는 왜 항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뭔가 옐로 카드가 있었다나 봐요. 전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만. 그런데 또 5세트에 항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항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세트 퇴장 당할 만한 거예요. 이걸 또 놔두면 상대팀도 막 어필하고 나올 테니까 심판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세트 퇴장을 나오고 나서 또 코트로 들어가서 항의를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배구를 제가 좀 오래 봐왔습니다만은, 보통 감독이 강하게 항의하면요, 심판들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지난번 삼성 현대전에서 고이진 감독도 막 계속 막 항의하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징계 이런 거 없었고요. 이 포인트는 제가 계속 여러 번 돌려봤는데, 사실은 최태환 감독이 항의할 거리가 없어요. 왜 항의했냐면은, 작전 타임 안 받아줬고, 왜 안 받아줬느냐에 따라서 이제 강하게 항의를 한 거거든요. 다시 돌려보면요, 최태환 감독이 13대 12 이렇게 되고 나서 송병일 코치하고 뭔가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송병일 코치가 버저를 누르고요. 그리고 최태원 감독이 손으로 타임아웃 제스처를 취하죠. 그리고 이 직후에 다음 서버가 서브 넣으라는 그 주심의 휘슬 소리가 삑 하고 들려요. 한마디로 타임아웃이 늦은 거예요. 뭐 심판이 지금 뭐 최태원 감독만 보고 있다가 최태원 감독이 버저 누르고, 아니 송병일 코치가 버저 누르고 최태원 감독이 제스처 취하는 거 보고 바로 서브 넣으세요 하면서 휘슬 불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부심의 그 포지션, 그 신호 받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양팀 서브 리시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버 보면서 서브 넣으라고 한 건데, 그리고 휘슬을 부른 건데, 이거를 이때 타임을 걸어놓고 타임 안 받아주니까 항의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싶어요. 저는 좀 이게 이제 서브가 케이타 차례였어요. 케이타 앞두고 좀 일부러 판을 흔들려는 의도로 강하게 어필한 것도 좀 있다고 봐요. 케이타가 이날 4세트까지 서브 에이스가 3개였습니다. 보통 감독들이 서브 에이스 연속으로 두들겨 맞으면은 작전 타임으로 끊고 그 다음 서브에서 범실 나오고 뭐 이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걸 노린 거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경기도 계속 말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의가 좀 거세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온 김영진 토스 범실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민우하고 비속공 범실이 있었고요.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으니까 최민우가 제대로 때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다우디한테 가는 토스가 너무 짧으니까, 물론 리시브가 그 전에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너무 짧으니까 블로커들이 뭐 쫓아갈 것도 없이 기다리는 볼이 되어버렸어요. 다우디가
제자리가 아니라 중앙 쪽으로 좀 들어와서 때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김영진 세터가 팀에 합류해서 이제 6경기를 치른 상태라 범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게 자꾸 결정적일 때 나오니까 팀이 고꾸라지는 거죠. 자, 이번 경기를 한번 정리하자면요. KB는 서브 1위 팀답게 강서브로 상대를 계속 두들긴 게 역시 통했다고 봐야죠. 서브 에이스 마진이 9입니다. 9. KB가 서브 에이스 10개 때릴 때 현대는 딱 한 개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강타 서브도 아니고 이시우 선수가 그 페인트성으로 때렸던 그 짧은 서브. 그리고 현대캐피탈 리시브 효율이 30%도 안 나왔어요. 지난 시즌까지 사실 현대는 서브하고 리시브만큼은 리그에서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면모가 이번 시즌 들어와가지고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한 시즌 만에 장점을 싹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물론 전광인 선수가 군입대 문제로 빠지면서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했던 배구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을 텐데 그게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많이 확 바뀔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바뀔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오히려 리시브가 안 좋은데도, 그리고 서브가 안 좋은데도 신영석, 최민호가 저렇게 속공을 잘하고 또 블로킹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아마 현대캐피탈은 레프트에서 아마 허수봉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런저런 패를 다 이미 써봤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진짜 시간이 혹은 지금 있는 선수들이 그냥 잘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고요. 김선호 선수 한 2주 후 정도에 복귀해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2주 후면은 허수봉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라 아마 그쪽에 더 먼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비타민 V였고요. 다음 경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 리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